안녕하십니까? 아니, 안녕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요. 저는 강태준입니다. 올해 50살, 아니 이제 51살이 됐네요. 생일이 지났으니까 지금 저는 아버지 장례식장에 있습니다. 정확히는 장례식이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빈 장례식장에 혼자 남아 있습니다. 왜 혼자 남아 있냐고요? 갈 곳이 없어서입니다. 집에 가기가 두렵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정리가 안 되네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서요.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말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이렇게 혼자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거든요. 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일단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10시 아버지 장례식을 모두 마치고 유족들이 따로 모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요. 유언장 공개 때문이었습니다. 제 아내 수진, 동생 민수, 동생 아내 지혜, 그리고 아버지의 오랜 변호사인 김 변호사님. 5명이 조용한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유언장이었습니다. 고인께서 3년 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3년 전 아버지가 암 선고를 받으셨을 때군요. 다행히 수술 잘 받고 완치 판정 받으셨지만 그때 유언장을 미리 쓰셨나 봅니다. 먼저 장례는 간소하게 치르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건 이미 아버지 말씀대로 했습니다. 화려한 걸 싫어하셨던 분이니까요. 그리고 재산 상속 부분입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지분의 대부분을 제가 받을 거라고요.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아버지 회사에서 일했으니까요. 대학 졸업하고 바로 입사해서 말단 사원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라고 특혜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혹독하게 일했죠. 새벽 6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하고 주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15년을 일하고 이사가 됐고 전무가 됐고 5년 전에 부회장이 됐습니다. 강건설. 아버지가 40년 전에 작은 건축사무소로 시작해서 이제는 연매출 5천억대 중견 건설사로 키운 회사. 그 회사를 제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5년 전부터 건강이 안 좋으셔서 회장직은 유지하셨지만 실무에서는 거의 손을 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회사 지분 70% 중에서 적어도 50%는 제가 받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생 민수는 회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민수는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했습니다. 클래식 피아노요. 아버지는 처음엔 반대하셨지만 막내 아들의 고집을 꺾지 못하셨죠. 졸업 후에는 음대 강사로 일하다가 지금은 작은 음악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사 경영에는 관심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동생한테는 현금이나 부동산으로 얼마 주시고 회사는 제가 물려받을 거라고. 그게 합리적이잖아요. 30년 동안 회사를 키운 사람이 회사를 물려받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강건설 주식 70% 전량. 김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막내 아들 강민수에게 상속한다. 뭐라고요? 그리고 용인에 있는 토지 3만 평도 강민수에게 상속한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서초동 빌딩도 강민수에게, 분당 아파트 5채도 강민수에게, 예금 및 주식 등 금융자산 120억 원도 강민수에게, 장남 강태준에게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특별히 상속할 재산이 없음. 침묵.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옆에 앉은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보, 아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정말 확실한 겁니까? 아내가 대신 물었습니다. 네, 고인께서 직접 작성하셨고 3년 전에 공증까지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부당한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는 유류분 청구권이 있으니 필요하시면. 형님, 동생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저도 이런 줄 몰랐어요. 뭐,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실 줄은 저도 정말 몰랐어요. 동생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님, 우리 다시 의논해요. 제가 형님한테 닥쳐, 제가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입 닥치라고 했어.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아내가 제 팔을 붙잡았지만 뿌리쳤습니다. 30년을 일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주말도 없이 명절도 없이 일했어. 아버지 회사를 키우려고 제 인생을 다 바쳤어. 결혼식도 제대로 못 올렸어. 신혼여행도 3일밖에 못 갔어. 아이들 운동회도 못 갔어. 학부모 상담도 한 번도 못 갔어. 다 회사 때문이었어. 아버지 회사를 키우는 게 제 인생의 전부였어. 목이 메었습니다. 그런데 한 푼도 없다고? 특별히 상속할 재산이 없다고? 이게 말이 돼? 동생이 일어섰습니다. 형님, 진정하세요. 진정해? 내가 진정하라고? 형님, 제 말 좀 들어봐요. 듣기 싫어. 듣기 싫다고. 저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아내가 뒤따라왔지만 저는 계단을 내려가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에 나와서 저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아니, 하얗게 비었다기보다는 너무 많은 생각들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 그게 제일 먼저 든 감정이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배신당했다는 느낌. 30년을 바쳤는데 단 한 푼도 안 주시다니. 왜? 대체 왜?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회사 일을 소홀히 한 적 있습니까? 돈을 횡령한 적 있습니까? 아버지께 불효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모범적인 아들이었습니다. 효자였습니다. 아버지 말씀 잘 듣고 회사 일 열심히 하고 결과도 좋았습니다. 지난 10년간 회사 매출이 3배로 늘었습니다. 제가 해외 사업 개척하고 신규 사업 확장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신 겁니까? 그리고 동생 민수, 회사 일은 관심도 없고 피아노나 치고 살던 그 녀석한테 전부 다 주시다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걷다가 저는 한강변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검고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어디야? 걱정돼서 미치겠어. 한강이야. 거기서 뭐해? 지금 당장 집으로 와. 미안, 조금만 혼자 있을게. 여보, 괜찮아. 이상한 짓 안 해. 그냥 생각 좀 정리하고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제 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형님, 동생이었습니다. 민수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어? 형수님이 위치 추적했어요. 형님, 제 말 좀 들어줄래요? 듣기 싫다고 했잖아.
형님, 저 정말 몰랐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하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형님, 우리 반반 나눠요. 뭐? 회사랑 재산, 우리 반반 나눠요. 원래 그게 맞잖아요. 저는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너 지금 동정하는 거야? 아니에요, 형님. 아버지가 너한테 준 건데 내가 나한테 나눠준다고? 형님, 그게 더 기분 나쁜 거 몰라?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는 아버지한테 받고 싶었어. 아버지가 인정해주는 게 필요했어. 30년 동안 일한 걸 인정받고 싶었다고. 근데 아버지는 나한테 아무것도 안 주셨어. 그 의미가 뭔지 알아? 나한테 가치가 없다는 거잖아. 30년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잖아. 목이 메었습니다. 동생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형님, 아버지는 분명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이유? 무슨 이유?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형님을 미워하셔서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럼 뭔데?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형님, 우리 싸우지 말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까지 등 돌리면 안 되잖아요. 형님, 제발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강물만 바라봤습니다. 한참 후 민수가 일어섰습니다. 형님, 생각 정리되면 연락 주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민수가 떠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대체 왜 이러신 겁니까? 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건 새벽 3시였습니다. 아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 걱정 끼쳐서. 아내가 저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나도 충격받았어. 잠은 잤어? 잘 수가 있어야지.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여보, 어떻게 할 거야? 아내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아직 정리가 안 됐어. 민수가 반반 나누자고 했다며? 응. 근데 그게 기분이 더 나빠. 왜? 내가 원한 건 아버지의 인정이었어. 돈이 아니라.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아버지는 분명 당신을 사랑하셨어. 그럼 왜 이러신 거야? 그건 나도 모르겠어.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7살 때였습니다. 동생 민수가 태어났어요. 엄마는 민수를 낳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출산 중 대량 출혈로요. 아버지는 그날 이후 완전히 변하셨습니다. 원래도 과묵하신 분이었는데 더 말이 없어지셨어요. 일에만 몰두하셨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시고 주말에도 일하러 가셨습니다. 저와 민수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저희한테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아니,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회사를 키우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으셨으니까요. 하지만 어린 제 눈에는 아버지가 저희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민수를요. 민수는 엄마를 닮았습니다. 얼굴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민수를 볼 때마다 괴로워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생각나셨을 테니까요. 저는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려야겠다.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1등만 했습니다. 운동도 잘했습니다. 반장도 했습니다.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회사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회사 일은 잘 되세요? 응. 오늘은 무슨 일 하셨어요?
이랬지. 저도 나중에 아버지처럼 건축가가 될래요. 그때 아버지가 처음으로 저를 봐주셨습니다. 그래. 네. 저도 아버지처럼 멋진 건물 짓고 싶어요.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그래, 태준아. 열심히 공부해라. 네, 아버지. 그날부터 저는 더 열심히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어서요. 반면에 민수는 달랐습니다. 민수는 공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적도 중간 정도였고요. 대신 피아노를 좋아했습니다. 할머니가 사주신 피아노를 하루 종일 쳤어요. 민수야, 공부는 안 하고 피아노만 치냐? 아버지가 혼내셨습니다. 아버지, 저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뭐, 피아니스트? 네, 저는 음악이 좋아요. 음악으로 밥 먹고 살 수 있겠냐? 할 수 있어요. 민수는 고집이 셌습니다. 아버지와 자주 다퉜습니다. 저는 그런 민수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아버지 말씀을 안 들을까? 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지 않을까?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저는 전교 1등으로 서울대 건축과에 합격했습니다. 아버지, 합격했어요. 그래, 잘했다.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쓰다듬어 주신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태준아, 너는 나중에 회사를 이어받아야 한다. 네, 아버지. 열심히 배워서 아버지보다 더 큰 회사를 만들어라.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회사를 물려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제 인생의 목표가 정해진 순간이었습니다. 반면 민수는 음대에 갔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반대하셨지만 민수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형이 회사 물려받으면 되잖아요. 저는 음악을 할래요. 아버지와 민수는 그날 이후 거의 대화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대학 졸업 후 저는 아버지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태준아, 특혜는 없다. 네, 아버지. 다른 직원들처럼 밑바닥부터 시작해라. 알겠습니다. 저는 현장 막내로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했습니다. 휴일도 없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 인정받고 싶었으니까요. 5년 후 저는 대리가 됐습니다. 10년 후 이사가 됐습니다. 15년 후 전무가 됐습니다. 그리고 20년 후 부회장이 됐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결혼도 늦었습니다. 35에 아내 수진을 만났습니다. 저는 회사 일이 바빠서 자주 못 만날 거예요. 첫 만남에서 제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일하는 사람이니까 이해해요. 수진은 병원 간호사였습니다. 우리는 6개월 사귀고 결혼했습니다. 신혼여행은 3일. 제주도였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더 길게 갈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나중에 여유 생기면 유럽 여행 보내줄게. 괜찮아, 여보.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아내는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밤늦게 들어와도, 주말에 일하러 가도, 명절에 회사 가도, 여보, 힘내. 당신이 열심히 하는 거 나도 알아. 항상 응원해줬습니다. 아이들도 태어났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하지만 저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 운동회도 못 갔고 학부모 상담도 한 번도 못 갔습니다. 생일 파티도 거의 빠졌습니다. 회사 일 때문이었습니다. 아빠, 오늘 오실 거죠? 딸이 물었습니다. 미안, 아빠 회의가 있어서. 또요? 지난번에도 안 오셨잖아요.
다음에는 꼭 갈게. 하지만 다음에도 못 갔습니다. 그 다음에도 못 갔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저와 멀어졌습니다. 엄마, 아빠는 우리 안 사랑해요? 무슨 소리야? 아빠가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럼 왜 맨날 회사만 가요? 아빠가 열심히 일하셔서 우리가 잘 사는 거야. 아내가 대신 설명해 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로서 실격이라는 것을.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회사를 키워야 했으니까요. 아버지께 인정받아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회사는 연매출 5천억대 중견 기업이 됐습니다. 직원도 500명이 넘었습니다. 해외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성공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인정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잘했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기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내도 아버지는 무덤덤하셨습니다. 다음엔 더 잘해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지쳐갔습니다.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가 태준아, 정말 잘했다. 너 덕분에 회사가 이만큼 컸다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끝내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유언장에는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30년이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여보, 아내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응? 울고 있어. 손으로 얼굴을 만져보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 미안. 아내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여보, 울어도 돼. 참지 마. 저는 아내 품에서 울었습니다. 50평생 처음으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며칠 후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일을 해야 했으니까요. 회사는 저 없이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부회장님, 조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임원들이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회장실로 갔습니다. 아버지의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는 안 계셨습니다. 책상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앉으시던 그 자리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30년 전 처음 이 회사에 입사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직원도 20명 정도였고요. 지금은 이렇게 큰 빌딩의 최상층에 본사가 있습니다. 제가 키운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 하지만 이제 이 회사는 제 것이 아닙니다. 동생 민수의 것입니다. 70% 지분을 가진 대주주니까요. 똑똑.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부회장님, 강민수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잠시 후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형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아. 민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마주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형님, 회사 일 때문에 왔어요. 회사 일? 네, 제가 이제 대주주잖아요. 그래서 민수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 주식 양도 계약서예요. 뭐? 제가 가진 지분 70% 중에서 60%를 형님한테 양도하려고요. 저는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정말 주식 양도 계약서였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형님이 회사를 운영하셔야죠. 제가 뭘 알아요. 그러니까 동정하는 거냐?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동정 아니에요, 형님. 그럼 뭔데? 당연한 거예요. 형님이 30년 동안 회사를 키우셨잖아요. 그럼 처음부터 아버지가 나한테 주셨어야지. 저는 소리쳤습니다. 왜 너한테 주시고 내가 나한테 다시 주는 거야?
그게 얼마나 모욕적인지 알아?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형님. 사과하지 마. 내 잘못이 아니잖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야,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네. 너 아버지가 왜 이러셨는지 아냐? 민수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민수야, 너 아버지랑 사이 안 좋았잖아. 네. 언제부터였어? 제가 음대 간다고 했을 때부터요. 민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회사 일 배우길 바라셨어요. 근데 저는 음악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싸운 거야? 네, 많이 싸웠어요. 민수가 눈을 감았습니다. 특히 대학 졸업할 때 정말 심하게 싸웠어요. 뭐 때문에? 아버지가 회사에 입사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피아노 선생 하고 싶다고 했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저를 때리셨어요. 뭐? 처음이었어요. 아버지가 저를 때리신 게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음악을 하겠다면 나는 너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겠다고. 세상에. 그날 이후로 아버지랑 거의 대화를 안 했어요. 10년 넘게요. 민수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형님은 모르실 거예요.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미워하셨는지. 미워? 아버지가 너를? 네, 저는 엄마를 닮았잖아요. 아버지는 제 얼굴만 보면 괴로워하셨어요. 엄마 생각이 나셨을 테니까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저를 멀리 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요. 형님한테는 관심이 많으셨지만 저한테는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조차 없었던 겁니다. 민수야. 형님, 그래서 더 이해가 안 가요. 뭐가? 아버지가 왜 저한테 전부 다 주셨는지, 저를 미워하셨는데 왜 재산을 다 주신 건지. 민수도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형님, 제 생각엔.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뭔가 계획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계획? 네, 이유 없이 이러실 분이 아니잖아요. 민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버지는 치밀한 분이셨습니다. 모든 일에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유언장에도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민수야, 혹시 아버지가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 마지막에요? 응, 돌아가시기 전에 너한테 뭐라고 하셨어? 민수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서 마지막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뭐라고 하셨는데? 민수야,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민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가 너한테 좋은 아버지 못됐다. 용서해다오. 그리고요? 형을 잘 부탁한다. 형은 강한 척하지만 사실은 약한 아이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내가 형을 지켜줘야 한다. 그게 다예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제 걱정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민수에게 저를 부탁하셨던 거였습니다. 형님, 그래서 전 더 혼란스러워요. 아버지가 형님 걱정하시면서 왜 재산은 저한테만 주신 건지. 모순이잖아요. 맞습니다. 모순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이유가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유가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형님, 우리 아버지 서재 가볼까요? 서재?
네, 혹시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집은 강남에 있는 단독주택이었습니다. 30년 전에 지으신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아버지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책과 담배 냄새. 이리 오세요, 형님. 민수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서재였습니다. 넓은 방에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건축 관련 책, 경영 서적, 그리고 문학책들. 어디부터 찾아볼까요? 책상부터 보자. 우리는 아버지 책상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회사 관련 문서들, 계약서들. 그리고 형님, 이거 보세요. 민수가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일기장인가 봐요. 우리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날짜를 보니 30년 전부터 쓰신 거였습니다. 여기 봐요, 형님. 민수가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1995년 3월 15일. 오늘 태준이가 서울대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자랑스럽다. 하지만 걱정도 된다. 태준이가 너무 나를 따라 하려고 한다. 나처럼 일만 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걱정하셨다니. 더 읽어봐요, 형님. 다음 페이지들을 넘겼습니다. 2000년 5월 20일. 태준이가 회사에 입사했다. 열심히 한다. 너무 열심히 해서 걱정이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나온다. 건강을 챙기지 않는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태준이한테 미안하다. 2005년 10월 3일. 태준이가 결혼했다. 수진이는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신혼여행을 3일밖에 못 갔다고 한다. 회사 일 때문에. 내 잘못이다. 내가 태준이를 이렇게 만들었다. 2010년 7월 8일. 태준이 딸아이 생일이었다. 태준이는 회의 때문에 못 갔다고 한다. 수진이가 혼자 파티를 준비했다고. 태준이가 나를 너무 닮아간다. 일만 하고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가족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아버지 때문이라는 것을. 형님, 민수도 울고 있었습니다. 계속 읽었습니다. 2015년 3월 1일. 태준이가 부회장이 됐다. 회사를 훌륭하게 이끌고 있다. 하지만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늘 긴장하고 늘 일하고. 웃는 모습을 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다. 내가 태준이 인생을 망쳤다. 2018년 6월 15일. 암 선고를 받았다. 3기라고 한다. 수술을 받아야 한다. 태준이한테 말해야 하나. 하지만 태준이는 더 걱정할 것이다. 회사 일도 걱정하고 나도 걱정하고. 태준이는 평생 걱정만 하며 살았다. 2018년 6월 20일. 유언장을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태준이한테 회사를 물려주면 태준이는 평생 회사에 묶여 살 것이다. 나처럼. 그건 원하지 않는다. 태준이가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형님, 계속 읽어요. 2018년 6월 25일. 결정했다. 회사를 민수한테 물려주겠다. 민수는 회사에 관심이 없다. 곧 팔 것이다. 그러면 태준이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 회사라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 2018년 7월 1일. 민수를 불렀다. 사실을 말했다. 아버지가 회사를 내게 물려줄 거다. 하지만 너는 팔아라. 그리고 그 돈으로 형을 도와라. 형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형이 행복할 수 있게. 민수는 울었다. 아버지, 형한테 직접 말씀하시지 그러세요? 아니다. 태준이는 내 말을 안 들을 것이다. 회사를 지켜야 한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다. 저는 일기장을 떨어뜨렸습니다. 형님, 민수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자유를 주려고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회사에 묶여 사는 게 싫으셨던 거예요. 나처럼 살지 말라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형님, 아버지는 형님을 사랑하셨어요. 정말 많이 사랑하셨어요. 민수도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서재 바닥에 주저앉아서 아버지의 사랑이 이렇게 깊었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그것을 전혀 몰랐다는 것을. 형님, 저도 고백할 게 있어요. 민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저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민수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민수야, 회사를 내게 물려줄 거다. 하지만 너는 경영할 생각하지 마라. 팔아라. 그리고 그 돈의 절반을 형한테 줘라. 절반? 네, 하지만 형이 회사를 다시 사려고 하면 말려라. 형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찾을 수 있게 도와라.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형은 평생 나를 기쁘게 하려고 살았다. 자기 인생을 살지 못했다. 이제는 형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탁하셨어요. 형을 지켜달라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추구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의 인정, 아버지의 사랑.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저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너무 많이 사랑하셔서 제가 회사에 묶여 사는 것이 싫으셨던 겁니다. 제가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형님, 민수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형님, 정말 하고 싶은 게 뭐예요? 30년 동안 회사 일만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게 형님이 하고 싶었던 일이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회사 일이 좋았냐고요? 모르겠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건물을 설계하고 짓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냥 일이 됐습니다. 의무가 됐습니다. 아버지께 인정받기 위한 수단이 됐습니다. 형님, 대학 때 뭐 하고 싶었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대학 때?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건축과에 입학했지만 사실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사진. 저는 사진 찍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동아리 활동으로 사진반에 들어갔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카메라를 들고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오래된 건물들, 골목길들, 사람들, 모든 것이 피사체였습니다. 정말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태준아, 사진은 취미로 해라. 전공 공부에 집중해야지.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진을 포기했습니다. 전공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회사에 들어간 후에는 카메라를 만질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형님, 지금이라도 하고 싶은 거 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쉰이잖아요. 아직 젊어요. 회사 팔고 그 돈으로 형님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에요. 민수야, 아버지도 그걸 원하셨어요. 형님이 행복하길 바라셨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태준아,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회사 임원들을 모았습니다.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임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강건설을 매각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부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문자 그대로입니다. 회사를 팔겠습니다. 하지만 왜요? 회사는 잘 되고 있는데요.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저는 준비해온 말을 꺼냈습니다. 고 회장님의 유언에 따라 저는 더 이상 이 회사의 대주주가 아닙니다. 대주주는 제 동생 강민수입니다. 그리고 저와 동생은 협의 끝에 회사를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고용은 보장될 것입니다. M&A 조건에 3년간 고용 승계를 넣을 것입니다. 임원들은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부회장님, 정말 깊이 생각하신 결정이십니까? 네, 충분히 생각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아내와도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회사 팔면 뭐 할 건데?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보려고. 좋아. 난 당신 편이야. 아내는 항상 저를 지지해줬습니다. 아이들도 찬성했습니다. 아빠, 진작에 그러셨어야죠.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회사 일하는 거 행복해 보인 적 없었어요. 이제 아빠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아들도 동의했습니다. 아빠, 저희는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가족의 지지가 있었기에 저는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 매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M&A 전문 회사를 통해 여러 회사들과 접촉했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협상이 진행됐습니다. 3개월 후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매각가는 3천억 원, 70% 지분의 가치는 2,100억 원이었습니다. 민수와 저는 절반씩 나눴습니다. 각자 1천억 원 조금 넘게 받았습니다. 형님, 이 돈으로 뭐 할 거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천천히 생각해 볼게. 저는 음악재단 만들 거예요. 음악재단? 네, 어려운 아이들이 음악 교육 받을 수 있게요. 제가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싶어요. 민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형님도 의미 있는 일 하세요. 그래, 노력해 볼게. 회사를 떠나는 날, 마지막으로 회장실에 들어갔습니다. 30년의 추억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책상, 의자, 창문, 모든 것이 낯익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녕.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고마웠어.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건물을 나서는데 직원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부회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행복하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건강하세요. 고마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차에 타서 백미러로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강건설 CI가 붙은 건물. 30년의 세월. 이제 안녕이었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어깨에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어디 갈래? 아내가 물었습니다. 글쎄, 집? 아니, 다른 데 가자. 어디? 당신이 가고 싶은데. 아내가 웃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가고 싶은 곳. 그런 게 있었던가요? 30년 동안 회사와 집만 왔다 갔다 했는데. 여보, 바다 볼까? 바다? 응, 바다가 본 지 얼마나 됐어? 글쎄, 한 10년? 그럼 가자. 바다. 우리는 차를 몰고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3시간을 달려 경포대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파란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와,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사진 찍을래? 아내가 물었습니다. 사진? 응, 당신 옛날에 사진 좋아했잖아. 어떻게 알아? 대학교 앨범 봤어.
당신이 찍은 사진들 정말 잘 찍더라. 아내가 미소 지었습니다. 왜 안 했어? 사진. 아버지가 취미로 하라고 하셨어. 그래서 포기한 거야? 응.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제라도 해. 당신이 하고 싶은 거. 사진 찍고 싶으면 찍어. 여행 가고 싶으면 가. 돈도 있잖아. 시간도 있고. 이제 당신 인생 살아.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여보. 뭐가 고마워. 당신 아내인데. 우리는 해변을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평일 오후에 아내와 데이트를 했습니다. 여보, 행복해? 아내가 물었습니다. 응, 행복해. 정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느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카메라를 들고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서울 북촌 한옥마을이었습니다. 오래된 한옥들, 좁은 골목길, 그리고 그 사이를 걷는 사람들,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기분 좋은 소리였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들어보는 셔터 소리. 저는 매일 사진을 찍으러 다녔습니다. 서울 곳곳을, 때로는 지방까지. 아름다운 풍경들, 사람들의 표정, 일상의 순간들, 모든 것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아빠, 사진 정말 잘 찍으시네요. 딸이 말했습니다. 그래. 네, SNS에 올렸더니 반응 엄청 좋아요. SNS? 네, 아빠 인스타그램 계정 만들었어요. 팔로워가 벌써 5만 명이에요. 5만 명? 네, 아빠 사진이 진짜 멋있거든요. 딸이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제 사진들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댓글들. 사진 너무 아름다워요. 힐링됩니다. 작가님, 전시회 언제 하세요? 전시회.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아빠, 전시회 해보는 게 어때요? 전시회를 내가? 네, 사진 이렇게 많이 찍으셨는데. 글쎄, 아빠 해봐요. 저도 보고 싶어요. 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해보자. 전시회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6개월간 찍은 사진 중에서 50장을 선별했습니다. 서울의 얼굴이라는 주제로요. 작은 갤러리를 빌렸습니다. 인사동에 있는 조그만 곳이었습니다. 아빠 떨려요? 딸이 물었습니다. 응, 엄청 떨려. 괜찮아요. 잘 될 거예요. 전시회 오픈 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SNS를 보고 온 사람들, 지인들, 그리고 우연히 들른 사람들. 사진 정말 좋네요. 이야기가 느껴져요. 다음 전시회는 언제예요?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큰 계약 따냈을 때보다, 승진했을 때보다 훨씬 더 행복했습니다. 형님, 민수가 왔습니다. 민수야, 와줘서 고마워. 형님, 축하해요. 사진 정말 멋있어요. 고마워. 형님, 행복해 보여요. 민수가 웃었습니다. 정말요? 네, 처음 보는 표정이에요. 형님이 이렇게 환하게 웃는 거.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정말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민수야, 너도 행복해 보여. 저요? 저야 당연히 행복하죠. 민수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음악재단을 만들어서 어려운 아이들에게 무료로 음악 교육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아이들 가르치는 게 정말 즐거워요. 아이들 연주 들으면 감동이에요. 민수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우리 다음 달에 작은 음악회 열 거예요. 와줄래요, 형님? 당연하지. 꼭 갈게.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우리는 서먹했습니다. 유산 때문에 갈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짜 형제가 된 것 같았습니다. 형님, 아버지가 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럴까? 네, 분명히요. 우리 둘 다 행복하잖아요. 아버지가 원하셨던 거예요. 맞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행복을 원하셨습니다. 재산이나 회사보다 우리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저는 아버지 산소에 갔습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했어요. 아버지 마음을 몰라서 30년 동안 저는 아버지가 저를 인정해 주시길 바랐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저를 사랑하고 계셨죠. 너무 사랑하셔서 제가 자유롭길 바라셨던 거고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았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사랑은 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놓아주는 거더라고요. 제가 자유롭게 날 수 있도록 아버지가 저를 놓아주신 거죠.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태준아, 잘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라. 네, 아버지. 이제 제 인생을 살겠습니다. 행복하게. 저는 묘비에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1년 후 저는 제주도에 있었습니다.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빛과 그림자라는 이름의 카페였습니다. 낮에는 카페를 운영하고 저녁에는 작은 갤러리로 운영했습니다. 제 사진과 다른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했습니다. 사장님,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손님이 주문했습니다. 네, 금방 나옵니다. 저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이것도 새로 배운 기술이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까지 땄습니다. 여기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전시 보러 왔는데 커피도 맛있네요. 고맙습니다. 카페는 잘 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서울에서 회사 운영할 때처럼 큰 수익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즐거웠습니다. 출근하는 게 기대됐습니다. 손님들과 대화하는 것도 좋았습니다.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여보, 손님 많네. 아내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내도 함께 제주도로 내려왔습니다. 카페에서 디저트를 만들었습니다. 응, 요즘 SNS 타고 입소문 났나 봐. 좋은 일이네. 그런데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피곤하면 쉬어. 괜찮아. 나도 즐거워. 아내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서울에서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여기서는 생기가 넘쳤습니다. 아빠, 딸과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왔니? 제주도는 어때? 좋아요.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할아버지 산소도 다녀왔어요. 그래, 잘했네. 아버지 산소를 제주도로 이장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곳이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인사 잘 드렸어. 뭐라고 했는데? 저희 잘 지내고 있다고요. 아빠도 행복하시다고. 그래, 고마워.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저녁에는 카페를 닫고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빠, 저 이번에 장학금 받았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정말? 축하해. 고마워요, 아빠. 아빠가 공부하라고 응원해 주셔서 딸은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미술 치료를 전공했습니다. 아빠, 저도 소식 있어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뭔데?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축하한다. 고마워요, 아빠. 그런데 아빠처럼은 안 살 거예요. 응?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더 중요하잖아요. 아빠한테 배웠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아들. 아빠야말로 고마워요. 저희한테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셔서 우리는 식사를 하며 웃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식사 후 저는 혼자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형님, 나 민수야. 응, 민수야. 잘 지내? 응, 잘 지내. 형님은? 나도 잘 지내. 형님, 다음 주에 제주도 갈 거야. 정말? 왜? 음악재단 아이들이랑 연주 여행 가려고. 제주도에서 작은 콘서트 열 거야. 와, 좋다. 우리 카페에서 하는 게 어때? 정말? 괜찮아? 당연하지. 공간 내줄게. 고마워, 형님. 우리는 한참을 전화 통화했습니다. 서로의 근황을 나누며 예전 같았으면 바빠서 통화도 못했을 텐데 이제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형님, 행복해? 민수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나도. 민수야, 고마워. 왜? 내가 아버지 뜻을 전해줘서, 내가 나를 자유롭게 해줘서, 형님, 나야말로 고마워. 형님이 이해해줘서, 우리 형제라서 고마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이제 행복해요.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났습니다. 아버지가 미소 짓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현재, 지금 저는 다시 장례식장에 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이 있던 그곳. 아니, 정확히는 그곳 근처 카페입니다. 오늘은 아버지 3주기입니다. 민수와 저, 그리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형님, 커피 나왔어요. 민수가 커피를 건넸습니다. 고마워.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수야, 음악재단은 잘 되고 있어? 응, 덕분에 잘 되고 있어. 올해 장학생이 50명으로 늘었어. 50명이나? 응, 다들 열심히 해. 보람 있어. 민수의 얼굴이 밝았습니다. 형님, 카페는? 잘 되고 있어. 작년에 사진집도 냈어. 진짜? 축하해. 고마워. 내 덕분이야. 무슨 소리야? 형님 실력인데. 우리는 웃었습니다. 형님, 3년 전 생각나? 응, 생각나지. 그때 우리 정말 힘들었지. 맞아. 저는 3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언장이 공개됐을 때, 그때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아버지는 저를 자유롭게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30년간 회사에 묶여 살았던 제가 진짜 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형님, 아버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응? 우리 둘 다 행복하게 만드셨잖아. 그것도 돌아가신 후에. 맞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신 후에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셨습니다. 유언장 하나로. 민수야, 만약에 아버지가 회사를 나한테 주셨으면 어땠을 것 같아? 글쎄, 형님은 계속 회사 일하셨겠지. 그리고 계속 불행하셨을 거야. 아버지도 그걸 아셨던 거고. 민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저한테 회사를 주셨다면 저는 평생 회사에 묶여 살았을 겁니다. 의무감에, 책임감에. 진짜 제 인생을 살지 못했을 겁니다. 형님, 후회 안 해? 뭐를? 회사 판 거. 저는 웃었습니다. 전혀. 오히려 잘한 것 같아. 정말? 응, 지금이 훨씬 행복해.
돈은 덜 벌지만 시간은 많고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고 이게 진짜 행복이더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음악 재단하면서 처음으로 보람을 느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의미를 만드는 거잖아. 아버지도 이걸 원하셨을 거야.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바빠 보였습니다. 어디론가 급하게 가고 있었습니다. 3년 전에 저처럼. 형님, 저기 저 사람 봐. 민수가 한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였습니다. 전화기를 귀에 대고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저 사람 3년 전 형님 같아. 맞습니다. 저도 저랬습니다. 항상 전화기를 손에 들고 빨리 걸어 다니고 긴장하고 쉴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다릅니다. 느긋하게 걷고 주변을 둘러보고 여유를 즐깁니다. 형님, 저 사람도 언젠가는 깨닫겠지. 뭘?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걸. 민수가 웃었습니다. 우리처럼. 응, 우리처럼.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였습니다. 여보, 어디야? 카페야. 민수랑 있어. 아, 그래. 아빠, 우리 지금 산소 가는데 같이 안 가? 응, 갈게. 지금 갈게. 전화를 끊고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가자, 민수야. 아버지한테 가자. 응, 형님.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산소는 제주도 서쪽 해안가 근처에 있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언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시던 장소였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습니다. 우리는 묘비 앞에 절을 했습니다. 민수와 저, 그리고 우리 가족들 모두. 아버지, 3년이 지났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3년 전에는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왜 저한테 아무것도 안 주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아버지께서 저한테 가장 큰 선물을 주신 거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자유라는 선물을요. 30년간 회사에 묶여 있던 제가 진짜 제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민수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감사드려요. 저한테 책임을 주셔서요. 형님을 지키라는 책임. 그 책임 덕분에 저도 성장할 수 있었어요. 더 이상 피아노만 치는 철없는 막내가 아니라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어른이 됐어요. 우리는 한참을 묘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 봄바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 행복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아버지 덕분에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민수도 말했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아들들아. 산소를 내려와서 우리는 바닷가로 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빠, 여기 사진 찍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그래, 찍자. 저는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아내, 딸, 아들, 그리고 민수 가족까지. 자, 웃으세요.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한 장 더. 찰칵. 모두가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하게. 형님도 같이 찍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저도 가족들 사이에 섰습니다. 민수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찰칵. 형님,
사진 진짜 잘 나왔어요. 민수가 카메라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도 웃고 있었습니다. 3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표정으로 이 사진 카페에 걸어야겠다. 제가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아빠. 딸이 말했습니다. 제목은 뭐로 할 거예요? 글쎄, 행복? 너무 평범한데요. 그럼 뭐가 좋을까?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선물은 어때요? 아버지의 선물? 네, 이 모든 행복이 아버지 선물이잖아요.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좋다. 아버지의 선물로 하자. 우리는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형님, 아버지 계신 곳도 저렇게 아름다울까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럼 분명히. 아버지는 지금 행복하실까요? 당연하지. 우리 보면서 흐뭇해하고 계실 거야. 그럴 거예요, 형님.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하늘을 밝히는 별들. 형님, 저 별 중 하나가 아버지일까요? 그럴지도 모르지. 어떤 별일까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수많은 별들. 그 중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 하나. 저기, 저 별. 제가 가리켰습니다. 저 가장 밝은 별이 아버지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형님. 우리는 한참을 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어요. 민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저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왜? 아버지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시니까. 우리 마음속에. 민수가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맞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가 행복할 때마다, 웃을 때마다, 의미 있는 일을 할 때마다 아버지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형님, 우리 약속해요. 뭘? 평생 행복하게 살자고. 그게 아버지께 드리는 최고의 효도니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약속하자.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형제의 손. 3년 전 유산 때문에 갈등했던 그 손.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지지하는 손. 서로를 사랑하는 손. 민수야, 고마워. 왜요, 형님? 내 동생이 되어줘서. 형님. 민수도 울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형님이 저를 이해해 주셔서, 저를 동생으로 인정해 주셔서,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가족들이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으니까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좋았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그래. 네,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할아버지도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럴 거야.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저희도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응? 돈이나 성공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요. 행복한 삶을요. 제 가슴이 벅찼습니다. 고맙다, 아들. 제가 고마워요, 아빠. 아빠가 본보기를 보여주셔서 우리는 카페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아까 봤던 그 밝은 별. 아버지 별. 여보, 행복해? 아내가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나도. 아내가 웃었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살았지? 그럼 잘 살았지. 앞으로도 잘 살자. 그래, 평생.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손.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손.
민수 가족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민수와 지혜, 그리고 두 아이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형님, 다음 달에 또 올게요. 그래 와. 항상 환영이야. 고마워요, 형님. 우리 가족인데 뭘. 가족. 그 단어가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